여러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날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들어도 버틸 이유가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견뎌야 했고 자식을 위해 일어나야 했으며 내일을 향한 희망 하나만으로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치며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허전한 눈물이 흐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함께 웃던 친구와 이별하기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시간마저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곤 합니다. 이제는 그만 쉬고 싶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80해를 살아낸 사람들은 같은 순간에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가장 많았지만 바로 그날을 견뎌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폭풍은 가장 강한 나무를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공자 또한 어려움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을 견딘 사람들의 얼굴이 따뜻한 이유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을 이겨낸 시간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거창한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긴 인생을 살아낸 끝에 비로소 마음에 남게 되는 소박하지만 가장 강한 삶의 진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눈물 끝에도 다시 아침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포기하기 싶을 때마다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명언은 오늘을 견디면 내일의 나는 반드시 달라진다입니다. 80해를 살아보니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체념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날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살아온 세월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아침 해가 떠도 마음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영원하지 않지만 포기해버린 후에는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긴 밤도 결국 아침에게 자리를 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짧지만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훗날 돌아보면 새로운 시작이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일어섰고 병으로 모든 희망을 잃었던 사람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더 이상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어느 날 다시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슬픔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어느 79살 어르신은 은퇴한 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놀러와서 같이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짧은 산책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화분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었고 하루가 쌓여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포기했다면 오늘의 웃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만 더 걸어보자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 더 견뎌보자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작은 마음이 결국 긴 인생을 지탱합니다. 공자는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산은 하루 만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강은 하루 만에 바다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천천히 완성됩니다. 오늘의 눈물도 언젠가는 삶을 더 깊게 만드는 빗물이 됩니다. 오늘의 외로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어도 오늘 하루만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견디는 사람만이 내일의 햇살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싶을 때마다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명언은 잃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붙잡아라입니다. 80해를 살아보니 사람은 잃은 것을 셀수록 불행해졌고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수록 평온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조금씩 잃으며 부모님과 친구들을 차례로 떠나보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잃어버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울면서도 있는 것에는 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곁에서 안부를 물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80해를 살아보니 그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80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인데 무엇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볼 수 없었던 오늘의 햇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행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들꽃은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의 계절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노을은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찬란하게 하늘을 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봄을 붙잡고 울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안부를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세월은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선물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머뭅니다. 인생은 결국 얼마나 많이 잃었느냐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기억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것을 세기보다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감사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만들고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이어줄 것입니다. 포기하기 싶을 때마다 들어야 하는 세 번째 명언은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사라진다입니다. 80해를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좋은 집을 마련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비교는 행복보다 불안을 더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건강해 보였고, 누군가는 자식들이 더 효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수록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웃음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눈물이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며,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가장 조용한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깊이 남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봄을 바라보며 내 가을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도 잘 익은 열매도 모두 가을이기에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노년도 그렇습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대신 조급함이 줄어들고 경쟁보다 평온을 알게 되며 사람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귀한 선물입니다. 어느 80살 노인은 매일 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자신보다 훨씬 건강하게 걷는 사람도 있었고 활기차게 운동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다리가 천천히라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보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행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한 오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과 싸우고 소인은 남과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경쟁은 다른 사람과 하는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오늘 조금 더 웃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조금 덜 화를 냈다면 그것으로도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산은 다른 산의 높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강은 다른 강의 깊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다른 하늘과 넓이를 겨루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평온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남의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온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 위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포기하기 싶을 때마다 들어야 하는 네 번째 명언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이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배우기에는 늦었고 도전하기에는 힘이 없으며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0해를 살아보니 늦은 시작 때문에 후회한 사람보다 시작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살아있는 한 사람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78살 할머니는 평생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이 평생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늦은 나이에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고 글자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손주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는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기쁨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늦은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자는 첫이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걸음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계절도 없습니다. 오직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꽃은 늦게 피었다고 향기가 약하지 않습니다. 별은 늦게 떠올라도 밤하늘을 밝힙니다. 사람도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세월을 살아낸 뒤의 시작은 더욱 깊고 단단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일수록 새로운 것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한 장 읽는 것도 좋습니다. 10분 동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 하나가 내일을 기다리게 만들고 내일이 모여 다시 삶의 희망이 됩니다. 인생은 끝나는 날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늦었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한 걸음이 언젠가 뒤돌아보면 포기하지 않았기에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기 싶을 때마다 들어야 하는 5번째 명언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오늘의 고통도 지나간다입니다. 80해를 살아보니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도 없었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슬픔도 없었습니다. 좋은 날도 흘러갔고 견디기 어려웠던 날도 결국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행복할 때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며 힘들 때는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이 이미 다른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어느 81살 어르신은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평생 모은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은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또한 내 인생의 한 계절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조용히 놓입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어려움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끝내 사람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옵니다. 비가 내려야 땅이 단단해지고 겨울이 있어야 봄의 따뜻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뎌본 사람만이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꽃도 지기 직전 가장 짙은 향기를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빛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밤도 지나갑니다. 이 눈물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지금보다 더 단단한 여러분이 조용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기 싶을 때마다 들어야 하는 6번째 명언은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웃을 날이 찾아온다입니다. 80해를 살아보니 인생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선물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그 선물을 만나지 못했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몫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에는 언제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유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고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늘 우리의 예상과 다른 길을 준비해 놓습니다. 손주의 웃음 한 번이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다시 바꾸기도 합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희망은 늘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어느 83살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손주가 그림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거대한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 하나가 삶을 붙잡아 줍니다. 작은 기다림 하나가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을 견디는 힘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멀리 있는 행복만 찾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에도 있으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산은 수많은 폭풍을 견디며 더 높아집니다. 나무는 긴 겨울을 견디며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도 수많은 눈물을 견디며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눈물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외로움도 언젠가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80해를 살아보니 인생은 마지막까지 살아본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걸어간 사람만이 노을의 찬란함을 만났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만이 다시 찾아온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에게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기적을 만나게 하는 가장 따뜻한 약속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 환하게 밝혀줄 가장 소중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